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위에서부터 큰 하락이 나타나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월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는 침체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2월 아파트 거래량 5,000건 미만이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5,000건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고가 아파트부터 하락세가 지속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 아직까지 뚜렷한 거래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자, 경기도 지역은 집값이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냐? 서울 아파트 거래량 6개월 이상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야 경기도 지역에서도 매수세가 관망세로 바뀌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9년 초반밖에 없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이상 급감했던 유일했던 시기라는 거죠. 매수의 지수 역시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서울의 매수의 지수 82.4가 나왔어요. 지난주 90.3보다 낮아지면서 기준점인 100 아래로 매도자 많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KB 부동산에서 밝혔습니다. 3주 연속 100 아래를 유지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값 안정인가 숨고르기인가, 매물이 늘고 거래는 줄고 있다는 부분, 매물이 누적되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수도권 전체 상승세 역시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0.07에서 0.06으로 0.01%포인트 하락했고요. 인천 지역과 경기 지역 모두 다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자, 2월 들어서부터 수도권 전체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모습이 나오니까 언론들이 이게 이사 공급 대책 덕분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사 공급 대책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패닉 바잉을 이끌었던 전세가격 급등에 의한 매수세가 좀 줄어들지 않았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반응이 빠른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 두 곳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지난주에 24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4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실거래 내역을 해당 평형의 실거래 내역만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해당 아파트의 상황 분석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오늘 날짜부터는 전체 실거래 내역을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3월에 한 건이 등록됐고 2월에 5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2월과 3월의 거래 감소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도 잠실주공 5단지랑 비슷하게 3월에 한 건, 2월에 5건 정도가 등록됐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전주에 21억 9천 하던 아파트가 21억 7천으로 가격이 2천만 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9년 최고 실거래가가 2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22억 2천까지 가던 아파트가 지금 21억 7천이에요. 그래서 몇몇 최고가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2019년 최고 실거래가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꼭지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왜냐면 초고가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딱 찍어주면은 그 밑에 아파트도 그의 키 맞추기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고점이 계속 형성이 되려면은 초고가 아파트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몇몇 압구정이나 몇몇 아파트 단지를 치솟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단지 상승만으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전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리센트 살펴보겠습니다. 22억 5천 하던 최저 급매물이 이번 주에도 22억 5천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리센트 아파트 단지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다 보시면은 전용 27제곱미터의 소형 면적입니다. 여기는 갭 투자 유입이 가능하거든요. 실제 실수요자들만 매수 가능한 전용 84제곱미터와 12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극히 제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센트 아파트는 이제 6월에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연장될 것인가 재심사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장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를 제한하는 부분이 오히려 가격을 하락시키기보다는 가격을 올린다는 평가를 전 내리고 싶습니다. 자, 트리지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1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0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3월에 2건, 2월에 2건 등록이 됐는데 아파트 세대수에 비하면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편이죠. 아무리 갭 투자 유입을 제외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래량 감소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외의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고 지난주에 21억 9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21억 9천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반포자이도 볼게요. 지난주에 28억가 나온 아파트, 이번 주에도 28억으로 변동 사항은 없는데, 지금 반포자이 거래량을 보시면 2월 초 거래량 이후에 거래가 뚝 끊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급감이 반포자이에도, 그리고 반포 1단지 3주구에도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3월 12일 날 21억 8천이었거든요. 2월 거래량 보면 정말로 많은데 아직 3월 거래량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거래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실제 호가도 21억으로 전주 대비 8천만 원 정도 하락한 급매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방해동 코롱 아파트가 이제 15억 이상으로 돼버렸죠. 자, 지난주에 15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15억 5천으로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게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거래도 좀 급감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8일날 등록된 실거래가 마지막인데, 자,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10억대 초반이어서 아무래도 실수요자, 갭투자 모두 유입이 가능하다가 점점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수요자들도 좀 접근이 어려운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지금은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매물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매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15억 이하대 가격이 줄어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초과하는 아파트의 실수요자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9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 감소가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위례 입사단지 꿈에 그리는 아파트 살펴볼게요. 2월에 3건 정도 거래가 등록이 됐습니다. 다 소형평수 위주로 거래됐네요. 자, 지난주에 13억 8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13억 8천으로 변동사항은 없는데 좀 거래가 감소한다는 게 1월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이번 주에 변동사항은 없었지만 대치 음마아파트가 2천만 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리센치는 변동사항은 없지만 트리지움이 5천만 원 하락한 모습, 반포주공 1단지 반포자이 변동사항은 없지만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정도 크게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방이동 코롱 아파트와 위례 입사단지는 변동사항은 없지만 역시 거래가 같이 감소한다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확실히 거래 급감과 가격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 요약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매매가격지수 상승률도 둔화가 됐고요. 전세가격지수 상승세도 둔화가 됐습니다. 강남과 강북 모두 다 이제 전반적으로 뚜렷한 상승 주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 여전히 높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주택가격 하락했다는 부분을 아마 받아들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체감될 정도에 기다리려면 한 여기서부터 한 6개월까지는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과연 이번에 거래 급감과 주요 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경기도 지역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15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 강남 4구에 해당되는 이제 동남권이 0.08로 전주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서초, 강남 그리고 강동 모두 다 전주 대비 상승률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아마 보합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양천구 지역이 재건축 기대감이 0.11%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딜레마예요. 재건축 규제를 이제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해주면은 이렇게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같이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억제하자니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이게 참 정책 당국의 딜레마이긴 합니다. 자, 노원 지역도 다시 상승률이 좀 높아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오래 가긴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들 지역 중저가 아파트가 많았던 지역이 작년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볼게요. 경기도 지역은 워낙 상승세가 높기 때문에 안 오른 지역 찾기가 힘드는데, 그나마 과천 지역의 강남 지역 상승세가 둔화되니까 같이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워낙 상승세가 높아서 지금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집값 안정될 것 같다 말하시면 절대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 지역에 눈에 띄는 가격 하락세를 보이시려면요, 지금 2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침체 시기에 들어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6개월, 8월 정도는 되어야, 8월까지 이 추세가 이어져야 경기도 지역도 집값 좀 떨어지는구나 체감이 되실 건데, 이 정도로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이 하락할 정도의 오랜 기간 거래 침체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거, 결국에는 금리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시가격 인상한 발표로 중저가 아파트가 급매물이 늘까요? 이번에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공시가격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뭐 음아파트를 예시로 들었겠지만 오히려 초고가 아파트의 상승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가 훨씬 높았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요소와 전세 가격 급등으로 실수자들이 대거 매수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부담 가능한 9억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쏠렸고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호가가 급등했죠. 그것이 공시가격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확대되기 이전에 매도하려는 매물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4월 달에 매매 시장이 좀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임대사업자 말소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뭐 전체적인 비율 측면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종부세 부담이 확대되는 게 올해 첫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에서도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어서 당분간 약세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약세 지속 가능성이 거래 급감과 초고가 아파트의 호가 급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